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 역사의 신종훈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주몽이 구려국 왕이 된 뒤에 구려의 고자를 덧붙여서 고구려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 그리고 고구려 건국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구려의 토대가 된 구려라는 나라의 존재를 설명했었죠. 구려는 기본적으로 고대 노예제 국가였지만 말기에 가서는 국가체계가 허약성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오부의 소국 연합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북에서는 주몽이 이 기반에서 고구려를 세운 뒤에는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중세 봉건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했다고 강조합니다. 게르부 출신의 주몽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면서 나머지 사부와는 봉건적 주종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고구려는 기원전 277년 구려의 이름을 계칭해 세운 나라지만 단순히 이전 국가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성격의 왕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주몽이 고구려의 국호를 지을 때도 반영된 사실로 보는데요. 사실 고구려라는 국호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고구려를 건국하기 전부터 이미 고구려족이라는 부족이 졸본에 존재했기 때문에 주몽이 이 이름을 따다가 썼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인데요. 이 주장은 이미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공하면서 식민지 기군이 현도군을 설치할 때 고구려현을 중심현으로 뒀다는 기록이 중국 후한서에 등장하는데, 남쪽에서 이미 굳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원전 37년 건국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기록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사기를 비롯한 모든 국내외 기록에는 주몽이 구려에 고자를 붙여서 고구려를 세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란 말은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에는 생겨날 수 없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른바 고구려족설은 고구려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원전 37년 건국서를 상수해 두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북의 기원전 277년 건국설에 기반해서 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끌어내리기 위한 명백한 왜곡이라는 비판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밖에도 고구려의 한자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기상천외한 가설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아전인수격 끼워 맞추기가 많습니다. 결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공했던 기원전 108년에 이미 고구려가 존재했다는 북의 관점이 갖는 타당성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드러난 셈이죠.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면서 어떤 나라를 꿈꾸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국호의 언어적 유래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려라는 국호는 어떤 뜻을 담고 있었을까요? 북에서는 구려라는 말이 우리나라 고어에서 거룩, 거르, 거룩하다는 표현을 한자로 쓰면서 고착화된 것을 봅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위대하다, 크다라는 정도의 뜻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와 같은 어원을 가진 표현으로 거우로, 거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거울은 제사에 쓰이는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졌으니까요. 마찬가지 원리로 고의 어원을 살펴보면 한자말 고는 우리나라 고어에서 해와 함께 카로 발음이 됐고 그 뜻은 해, 즉 태양을 의미했다고 해요. 고와 해가 같은 말인데 한자로 옮길 때 다른 의미로 옮겨졌을 뿐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한자는 외래어인데다가 표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국사기에서 고주몽의 직계 후손인 유리명왕, 대무신왕, 모본왕의 성씨를 고씨가 아닌 해씨로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고구려라는 국호에는 위대한 태양의 나라, 태양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아침의 나라, 태양이 솟는 나라라는 고조선의 국호에도 같은 뜻이 담겼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태양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고구려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몽의 건국 사상과 건국 이념을 알아야 하는데,
주몽의 자서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중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직후에는 구려에서 떨어져 나간 여러 소국들이 난립해 있었는데요. 그중 비류국이라는 나라의 왕 송양이 사냥을 나갔다가 주몽을 만나게 됩니다. 송양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주몽은 나는 천재의 손자라고 소개했고, 송양은 나는 선인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지역은 너무 좁아서 두 명의 왕이 있기 힘들다. 당신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됐으니 내 제후국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몽은 나는 하늘의 후손이니 당신이 내게 귀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이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응수하죠. 얼핏 보면 그냥 서로 허장성세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유명한 설화에는 주몽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정체에 대해서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우선 송양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이유로 선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웠죠. 여기서 선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단군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주몽은 천재의 손자, 즉 천손을 자처하면서 맞서게 됩니다. 천재의 손자와 선인의 후손의 대결인 셈이죠. 이 대결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송양은 예로부터 내려온 가치와 체제의 계승을 강조한 반면 주몽은 하늘의 뜻을 받아 낡은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즉 주몽이 비록 구려를 물려받았지만 구려의 고대 노예제적 체계를 허문 새로운 나라를 지향했고 제후국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주로운 천자의 나라, 고구려라는 국호에 담긴 것처럼 태양의 나라를 꿈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주몽의 꿈과 이상을 현실에서 쟁취하기 위해 약 1000년에 이르는 세월 속에서도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피 어린 투쟁을 벌여온 것이죠. 그리고 주몽은 결의의 통합을 꿈꾼 지도자였습니다. 선인의 후손을 내세우던 비류국왕 송양은 결국 고구려 건국 이듬해인 기원전 276년 고구려에 투항하게 되는데요. 주몽은 송양을 다물후로 봉하고 그 땅을 다물도로 칭합니다. 다물이란 말은 고토 회복, 즉 옛 땅을 되찾는다는 뜻의 고구려 말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고조선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려국의 옛 땅을 모두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고조선 멸망 이후에는 고조선의 옛 땅을 모두 되찾겠다는 목표로 그 목표를 실현한 후에는 삼국 통일 대업을 실현해 결의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발전하면서 고구려의 중심적인 국가 사상으로 정립됩니다. 그리고 주몽 이후의 모든 고구려 왕은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주몽은 비류국을 복속시킨 뒤에는 잇따라 고구려 인근의 행인국과 부곡조를 통합해서 고구려의 국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습니다. 주몽이 죽은 후에도 고구려는 선비국을 복속시키고 양맥국, 개마국, 구다국 등 주변 소국들을 모조리 통합해 강대국으로 성장시키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최초의 중세봉건 국가로 나아가게 되죠. 고구려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지점에서 남북이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는데요. 남쪽에서는 고구려를 고대국가로 규정합니다. 예컨대 군장국가 단계를 지나서 연맹왕국, 고대국가로 이어지는 단순 시기별로 국가의 체제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유무를 고대국가의 주요한 요소로 꼽게 됩니다. 고구려는 물론 백제신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죠. 따라서 고려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 땅의 중세시대가 개막됐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북에서는 국가의 발전 과정을 단순히 이것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에 따른 시대의 이행 과정을 주요 요소로 꼽는 것이죠. 이를테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소작농민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지대를 현물로 수탈하는 지주적 격리 형태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가 고구려에 먼저 나타났고 이를 증명하는 기록과 유물 유적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나아가 명실공히 천자의 나라로서 봉건적 통치체제를 수립하고 광대한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부수도가 존재했다는 사실도 강조합니다. 구려의 고대 노예제적 체제를 계승한 고구려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아시아 최초로 중세봉건 국가로 나아갔다는 설명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주몽이 어떻게 태양의 나라 고구려를 건설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몽이 고구려를 통해 낡은 옛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투쟁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진 결의의 통합을 꿈꾼 혁명가적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남북 역사학의 폭넓은 교류와 토론을 통해서 시각차를 줄여나가야 할 지점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남쪽에서 고구려의 오타 정도로 치부되어 온 미지의 존재, 하지만 고구려의 필수적 기반이었던 구려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 역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